자, 현역가왕 2회차, 3회차 도대체 정확하게 뭐라고 명명을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자체 평가전의 최종 결과가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예고편에서 보여지는 내용들만 봐도 사실 뭐 이미 에녹, 박구윤 두 사람의 무대는 끝이 났고 나태주 씨 무대도 끝이 났습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무대들만이 큰 기대를 갖고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최저 점수 왜 이렇게 안 나왔을까? 저렇게까지 해도 몇 점 안 되는데 저 점수가 24점이다, 26점이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미 전쟁터와 다를 바가 없다. 정말 가수들의 어떤 엄청난 치열한 경쟁의 현장이다. 이런 말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 노지훈 씨의 탈락을 예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몇몇의 가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최종 결과가 결국 자체평가전 최후 방출자로서 지목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MBN 현역가왕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면 최근에 뭐 방영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뭐 프로그램이 꺼지게 됐었죠. 아시다시피 뭐 엄청난 계엄 선포 때문이기도 한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역가왕 2회차 한 절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큼에 대한 방송 영상들이 쭉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 보면 2회차 때 우리가 봤었던 무대들 중에 가장 높은 조회수를 자랑하는 건 에녹 가수의 진정난 몰랐네 노래 무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점수도 저조했고 유튜브 조회수도 낮은 노지훈 씨가 새로운 탈락 방출 후보로 또 한 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좀 낮냐면 승국이 가수가 가장 낮은 점수를 또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애당초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김호연 이 가수 3명이 굉장히 유력한 방출 후보라고 했는데 사실 큰 호평을 받지 못했던 효성 가수의 영상도 1.9만 회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 노지훈 씨의 노래 무대 영상이 그보다도 경력이 적은 전종혁, 윤준협 이런 가수들보다도 굉장히 낮은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체평가전에서 받았던 그 20점대의 점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유튜브 내에서도 사실 호평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대략 정리해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노지훈, 그리고 정말 김호연 가수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4명이 최종 탈락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 유튜브 조회수로만 봐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된다라는 건 사실 현역가왕 시즌 1 때도 똑같았던 부분입니다. 뭐 정말 몇몇 가수들의 이례적인 경우는 존재했지만 한 90% 가까이 유튜브 조회수의 실제 탈락자와 합격자가 나뉘어졌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었던 굉장한 좀 낮은 점수를 생각보다 받았었던 가수들이 몇몇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히 누가 거론되고 있느냐? 이 강문경 씨 있지 않습니까? 이 강문경 씨의 노래 무대가 사실 아시다시피 생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최우진 씨의 무대를 혹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자, 정작 이 최우진 씨 노래 무대는 실제로 강문경 씨의 평가처럼 생각보다 높지 못했다. 7.6만 회의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강문경 씨 같은 경우는 48만 회라는 높은 유튜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현역가왕2 제작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를 안고 갔을 때 시청률에 영향을 줄지는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강문경 씨의 팬덤도 탄탄하다라는 것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사실 나왔어요. 강문경, 뽕씨님에도 불구하고 올 인정 못 받았다. 10년 정도 되어야 자신의 색깔이 나오는 것 같다.
국악을 17년 했고 창법을 바꾸는데 9년이 걸렸다. 그동안 나의 목소리를 갈고 닦는데 더 매진해 왔었다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강문경 씨가 27점이라는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포부가 넘쳤죠? 괜찮습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저는 100% 올라갑니다. 와, 자신에 대한 확신이 굉장한 가수가 강문경 씨구나라는 걸 충분히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유튜브 조회수로 분석을 해보면 환희 씨를 빼고는 사실 강문경 씨의 조회수를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뭐 황민호 군, 그리고 엄청난 조회수가 나온 양지원 씨를 빼고는 사실상 강문경 씨가 유튜브 조회수에서는 거의 탑3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서 걱정이 되셨을지 모를 송민준 씨. 제가 탈락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송민준 씨의 유튜브 조회수를 보면 또 14만 회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아까 앞에 쭉 제가 전달해 드렸었던 4명의 가수, 노지훈, 승국이, 김영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말 김호연 가수가 될지, 아니면 물론 이 영상들이 1회차 때보다 올라온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만 2회차 때 공개된 가수들의 평균 조회수 대비로 따져봤을 때는 10,000뷰 이하인 가수들이 2회차에선 탈락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송민준 씨도 그리고 양지원 씨도 앞에 말씀드렸던 강문경 씨도 무난하게 통과를 하게 될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MBN 현역가왕의 가장 쟁점 중에 하나가 과연 공정성이 투명하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 부분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계속하여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최근 병역 면제 논란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이 박서진 씨, 산림남에서도 하차가 예상이 된다라는 분들도 있었지만 하차가 없었습니다. 7일날 출연을 강행했다라고 되어져 있고, 심지어 치매 초기인 이민우의 어머니가 박서진 씨를 응원하는 팬덤 활동을 통해 오히려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민우 씨 역시 가수였지만 아들보다도 오히려 박서진 씨를 응원하며 노란색 팬덤 컬러를 입고 응원하는 모습, 서진이 덕분에 너무 즐거워서 정신이 맑아졌다라며 팬활동을 하는 이 확 달라진 모습이 함께 박서진 씨가 등장하는 산림남에 공개가 되면서 뭐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도,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서진 씨 같은 경우 최근 트롯 챔피언에서도 이렇게 트로피를 받으면서 그야말로 잘 나가고 있는 행보를 종횡무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 등장했던 박서진 씨 산림남에서 나도 가끔 기대고 싶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병역 논란을 딛고 산림남에 등장했는데 과연 진심이 통할 것인가, 뭐 이런 기사까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가족사가 참 힘들었지만 어찌됐건 산림남에 다시 출연을 하게 됐고 박서진 씨 나름의 해명을 많이 내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최근에 보면 이 박서진 광고주라고 검색했을 때 이 몇몇 언론사에서 여기에 대한 반박 기사를 또 쭉 냈어요. 오히려 광고주 측에서 팬팔이 하지 않았다, 나는 해외에 거주하며 박서진 씨를 잘 몰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좀 얘기를 해보면 저에게 제보 메일이 왔을 정도로 아니다, 박서진 씨와 있었던 갑질 논란,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내용이 왔는데, 뭐 제보해주신 분에게도 드리는 말씀이고 박서진 씨 팬덤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그 자료를 토대로 영상을 또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조회수만 생각한다면. 하지만 저는 대부분 이 기사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언론사의 내용대로만 전달해 드리고 있다 보니 사실 이 박서진 씨가 갑질을 했다 안 했다 뭐 해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 내용들, 그러니까 박서진 씨의 팬덤 분들과 박서진 씨 측이 주장하는 거마비 갑질 논란들에 대한 반박을 또 반박하는 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선 제대로 전달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기사화로 쏟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박서진 씨의 팬덤분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는 이런 사건의 논란들이 지속이 되어 왔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진혜성, 박서진의 무대가 3회차 방송에서 공개가 되는 건가. 알다시피 박서진 씨가 이미 현역가왕 팀미션에 참여를 했다, 녹화에 참여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마스터단에 있는 신유 가수와 박서진 씨가 특혜를 받아 갑자기 중간에 투입이 된다라는 형평성 논란에 결국 경찰들의 고발까지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현역가왕 측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프리패스 문제 불쾌하다, 나름의 페널티가 있다, 이거는 진행 방식 중에 일부가 스포된 것과 다를 바 없다, 중간에 들어온 신유 박서진 씨에 대한 페널티가 불리함이 분명히 미리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지금 이 박서진 씨가 사실상 뭐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방송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시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었다, 또 군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힘들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쏟아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이러다가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서 자진 하차를 선언하게 되는 건 아닐까, 또는 다른 가수들의 팬덤분들의 반발로 인해 강제 퇴출이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참 안타까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박서진 가수가 최소 한 회차 이상 본방송에 등장하여 방영된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찰 고발이 됐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속 기사도 나오고 있지 않고, 더불어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림남에서도 정상 출연을 했고 지금 트롯 챔피언에서도 트로피를 받았는데 이 박서진 씨가 현역가왕2에 못 나올 이유가 없게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진행되는 현역가왕2에 있어서 이 박서진 씨가 정말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인지, 또 다른 논란,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대략적으로만 설명하고 넘어간 광고주와의 사건이 또 촉발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 귀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역가왕2 자체 평가전 기상도, 송민준, 김중현 위기다, 에녹, 최수호 안정권이다, 진혜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 사실 현역가왕2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저번 주에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음에도 아시다시피 뭐 국민적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이게 다 미뤄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각종 추측만이 아니라 현재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도 저에게 막 이메일과 댓글로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봤다, 이랬다, 저랬다 막 제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제가 그걸 시원하게 다 시청자분들에게 오픈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그러면 너무 과한 것은 과유불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신빙성이 높은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다. 자, 현역가왕 2회차가 전파를 탄 가운데 흥행카드로 평가되어 왔던 김중현, 송민준, 최수호, 에녹 4명의 희비가 엇갈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방송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송민준과 김중현은 각자의 강점을 부각한 회심의 무대에도 불구하고 20표대에 머물게 됐습니다. 반면 최수호, 에녹은 30표대를 기록하면서 자체 평가전 무난하게 통과가 유력해지고 말았죠. 송민준과 최수호 두 사람은요 각각 자체 평가전에 나섰는데 최수호 씨가 사실 만점을 제외하곤 최고 점수를, 그것도 첫 무대부터 가져가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앞서 말씀드려왔었던 송민준 씨의 점수가 너무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24점이니까 사실상 최하점 16점을 받은 김영철 씨와 놓고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송민준 씨가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첫 무대부터 나훈아님의 영영을 골랐는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라는 일부 가수의 평가가 나오면서 24표 득표에 그치게 됐다라는 거죠. 사실 현역가왕2 자체 평가전부터
4명을 탈락시킨다라는 점에서 송민준 가수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평가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여기에 대해서 방청을 다녀오신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건 너무 스포일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송민준 씨가 위험한 방출 후보임에는 틀림이 없는 상황이다. 자, 이 가운데에 김중현 가수 역시 촛불잔치를 부르면서 노래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29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29표 정도면 20표대에 나와 있는 가수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다. 그렇기 때문에 김중현 씨는 사실상 방출 후보라고는 해도 탈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는 뭐 31표를 받았으니 말할 것도 없겠죠. 자, 남아있는 가수들의 무대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이 결과가 갈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누가 그러면 또 MVP 1등을 한 것인데에 대한 이야기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최수호 32점, 뭐 성리 32점, 송민준 24점, 김준수 27점, 최우진 31점, 그리고 양지원 씨도 31점의 점수를 받았고 최하 점수인 김영철 씨의 16점, 그리고 뭐 김호연 씨도 굉장히 낮은 점수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신승태 32점, 타쿠야 28점, 김수찬 30점. 그리고 그 다음에 환희와 황민호 군 두 사람이 올인정 만점을 받은 상태인데 이 기사에 보면 희한한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뭐라 적혀져 있죠? 바로 양지원 가수가 자체평가전 인기 1위다. 환희, 황민호, 강문경, 신승태가 뒤를 이었다. 진혜성 가수도 아직 무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진혜성 가수의 이 눈물반 가사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자체곡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진혜성 씨가 뭐 탈락 위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건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제가 앞선 영상을 말씀드렸지만 어떤 분이 굉장히 진혜성 씨의 팬인지 절대 탈락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참 신기했던 건 양지원 가수가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압도적인 인기 1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방송된 첫날 24시간 만에 72만 회를 돌파하면서 결국 도합 조회수 100만 회를 넘겼고 MBN 뮤직 현역가왕 공식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도 90만 회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의 댓글은 10,000개가 훌쩍 넘어갔죠. 자, 이 굉장히 독특한 의상과 31점의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그 정도로 유튜브 조회수가 과연 높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해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MBN 뮤직에 들어가 보면 환희 가수가 55만 회, 신승태 30만 회, 그리고 타쿠야 11만 회, 황민호 47만 회, 김수찬 11만, 김영철 2.9만, 김준수 4.6만, 송민준 13만, 그리고 양지원 가수가 97만 회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 사실상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조작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아지고 말았다. 놀랍게도 댓글이 정말 실제로 10,000개가 넘었는데 그때 이런 말이 많았어요. 이거 혹시 양지원 가수의 팬덤 중에 일본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보셨던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영상이 일본 분들 사이에서 번졌다고 한다면 일본어로 응원된 댓글이 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이 10,000개 중에 일본어로 보이는 댓글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다라는 건 자, 조회수 조작이다 라고 봐야 할 건지 아니면 이것을 정당한 팬덤의 스밍이라고 봐야 할지. 자,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발매하거나 유튜브 영상 무대가 올라오면 스밍이라고 해서 열심히 이 노래와 영상을 시청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조회수로 그리고 음악 청취 횟수로 다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팬덤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음원 사재기 같은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아이돌 때부터 있어 왔었던 정석적인 팬 활동의 한 문화다.
다만 아이러니했던 건 양지원 가수의 노래가 24시간 만에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가수들보다 훨씬 더 치고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양지원 가수의 팬덤 숫자가 10,000명이 채 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24시간 만에 70만 회를 넘길 수 있었느냐가 참 의아하다라는 반응이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본다면 이 유튜브 내에서는요, 유튜브를 운영해 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 조작으로 업체를 통해 이 조회수를 업 시켰다라고 한다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거 다 삭감 조치됩니다. 근데 벌써 양지원 가수의 무대는 올라온 지 일주일이 아니라 열흘 정도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히려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다? 야, 이거는 일단 눈에 보여지는 걸로만 놓고 봤을 땐 조작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설사 업체를 통해서 조회수를 상승시켰다 하더라도 이것을 유튜브 내에서 걸러내는 시스템이 엄청나거든요. 아니 이게 돈 주고 해서 될 일이면 저도 유튜브 조회수 그냥 업체한테 돈 맡기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조회수가 삭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건 양지원 가수의 파워와 팬덤의 파워가 굉장하다는 걸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의 방출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비상계엄 특보로 방송 중단이 됐지만 10일부터 방송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함께 있었습니까? 바로 가장 중요한 4명의 방출 명단과 요번 자체평가전의 MVP가 공개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이 MVP 후보가 지금 여러 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압도적인 MVP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최소 3명 이상이 된다. 자, 그걸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번 현역가왕 때 압도적인 올 인정을 받은 가수 환희씨. 환희씨가 엄청난 자신만의 스타일로 이 노래를 열창하면서 이 자체평가전 모든 가수들에게 압도적인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만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함께 활동했던 친구인 브라이언은 불화설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공연을 따로 산다고 오해받지만 나는 트로트를 못 부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화설은 없었다라고 했지만 또 재미있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환희는 트로트를 하는데 저는 트로트를 못한다. 저는 노래가 안 되니까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같이 활동했던 브라이언도 환희라는 가수의 노래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가창력을 보여줘서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수십 살이나 많은 선배 가수들에게 만점을 받은 황민호 군이 있습니다. 환희 씨와 황민호 군 두 사람이 33점으로 만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한 명이 MVP가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양지원 가수가 복병처럼 빵 치고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자체평가전입니다, 여러분. 자체평가전이라는 건 사실상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벌써 이미 탈락자가 선정이 된다라는 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는 합니다. 뭐 시청자들의 투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스터들의 점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MVP라는 게 이 가수들의 투표로만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황민호 군과 환희 씨가 만점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 MVP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기에서 뭐 하나의 기준점이 추가가 될 것 같다. 그게 아마 양지원 가수의 점수가 포함이 될 거냐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회차가 공개됐던 날짜를 보면 9일 전이잖아요. 근데 2회차 방송은 이미 한참 전에 녹화가 끝이 나버렸다. 그래서 이미 MVP 선정이 되어버렸다. 이 당시 MVP 선정할 때 양지원 가수의 유튜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는 모두가 예상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팬분들 사이에서 양지원 가수가 MVP가 못 되는 건 말도 안 된다.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남들의 몇 배인데 하지만 아쉽게도 환희와 황민호 군 둘 중에 한 명이 MVP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점은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여기에서 나온 MVP가 과연 시청자분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4명의 방출자 중에 정말 송민준 가수가 포함이 돼서 최종 탈락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사태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참 여러모로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이 현역가왕2에서의 최종 탈락자 4명이 그럼 도대체 누구냐가 굉장히 이제 궁금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와,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내용을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더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자, 좀 살펴보면 현역가왕2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종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현역가왕2의 공식 영상 페이지에 들어가면 저번 2회차에 나왔었던 가수들의 무대가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5일자 날짜로 이렇게 공개가 쭉 된 거죠. 분명히 현역가왕2는 방송이 끝난 그 다음 날이나 당일날부터 무대 영상이 우르르 올라오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이번에는 도중에 이게 끝나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로는 이틀이 지난 오늘에서야 갑자기 영상들이 우르르 하고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식 유튜브 채널에도 가보면 공훈씨의 아미새, 박준영, 새벽의 블루스, 애녹, 진정난 몰랐네, 한강, 나태주, 재하, 노지훈, 윤준협, 전종혁, 정다한, 곽영광, 유민, 승국이, 강설민, 효성, 김경민 전부 다 올라온 것을 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올라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조회수를 보면 16,000, 11,000, 한 10,000뷰 정도 나온 것이 평균 조회수로 보여지고요. 지금 보면은 10,000뷰가 못 넘는 가수들이 대다수입니다. 노지훈 씨도 10,000뷰를 못 넘었어요. 그 중에서 10,000뷰 이상 되는 가수가 재하의 연인 노래가 50,000뷰, 나태주의 돌리도가 3.2만, 애녹의 진정난 몰랐네가 6.7만, 공훈의 아미새가 2.1만 정도 됩니다. 놀랍게도 애녹 그리고 재하 두 사람이 유튜브 조회수 기준으로 2회차에서 공개됐었던 무대들 중에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앞서 4명의 방출자가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너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참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예고편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회차가 끝나고 2회차를 예고하는 장면이었는데 2회차가 아무래도 방송이 갑작스럽게 끝났다 보니 이 예고편에 나왔던 장면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느냐, 나태주 씨 무대까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 김호연, 송민준, 그리고 진혜성, 이 세 사람에 대한 탈락 이슈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 일단 하나씩 좀 살펴보자면 이 김호연 씨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김호연 씨 무대를 제가 알기로는 딱 시작할 때쯤에 갑자기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김호연 씨가 사실 출사표를 던졌죠? 경력이 몇 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배님들에게 무대에 나서서 자신을 신경 쓰지 않다가는 큰 코 다칠 거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예상치 못한 점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 무대가 김호연 씨의 무대였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고, 그 무대 점수가 사실 아시다시피 김영철 씨 노래 무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잖아요. 김영철 씨 무대가 10점대의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한 100% 탈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만, 이 김영철 씨를 제외하고서는 김호연 씨의 무대 점수가 가장 낮은 거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루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점이든지 간에 김호연 씨의 무대가 가장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놀라운 건 사실상 김호연 씨 뿐만이 아니라 이 많은 가수들의 무대가 쭉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박구현, 애녹은 등장했지만 이 진혜성 씨 노래의 무대에 대한 선곡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니 제가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좀 듣다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눈물반이라는 가사의 대목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인가 하고 봤더니 이 눈물반이라는 노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랑반, 눈물반. 맞습니다. 이게 바로 진혜성 씨의 노래 아닙니까? 사랑반, 눈물반. 진혜성 씨가 본인의 노래를 들고 나온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선 무대에서도 어땠습니까? 아시다시피 이 박고윤 씨가 자신의 전매 특허 뿐이고 노래를 들고 나와서 엄청난 점수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혜성 씨도 자신의 노래를 들고 나왔다. 자신의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 이 박구윤 씨는 굉장한 극찬을 받으며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만 이 진혜성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장담을 못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자기 노래를 불렀지만 상당히 저조한 점수를 받았던 가수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진혜성 씨가 이 노래를 불렀을 때 무조건 높은 점수가 나올 거다라고는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뭐 근데 진혜성 씨가 굉장히 저조한 점수다, 뭐 몇 점이다 이런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아직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호연 씨 같은 경우 거의 탈락이 유력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김호연 씨가 도대체 몇 점을 받은 건지 정말 가수들 중에서 최저 점수를 받았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고 김호연 씨 같은 경우가 사실 경력도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상당히 노래 무대가 아쉬웠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유력 탈락자가 바로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 송민준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나오나 제가 좀 봤더니 직접 점수를 좀 분석을 해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1등부터 나열해보면 최수호 씨가 가장 높은 점수, 그 다음에 최우진 씨, 그 다음에 성리, 양지원, 그리고 송민준 가수가 24점을 받았지 않습니까? 자, 30점대는 일단 다 제외를 하고 20점대의 가수들만을 좀 나열을 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입니다. 김준수 씨가 27점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김영철 씨가 16점을 받았습니다. 최하 점수죠. 그리고 타쿠야가 28점을 받았고요. 그리고 강문경 씨가 27점을 받았습니다. 총 5명인데 여기에 김호연 씨도 아마 20점대의 점수를 받게 될 거다. 자, 그렇다면 4명이 탈락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입니다. 이때까지 지금 나와 있는 가수들의 점수를 나열해 봤을 때 송민준 씨보다 낮은 점수인 사람은 지금 김영철 씨의 16점과 김영철 씨를 제외하고 가장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김호연 씨를 제외하고서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송민준 씨가 지금 굉장히 탈락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좀 너무 낮은 점수를 받게 됐죠. 사실상 김영철, 김호연을 제외하고 진혜성 씨가 과연 20점대의 점수를 받을지 30점대의 점수를 받을지에 따라서 이 송민준 씨가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한 평가가 나뉘겠지만 사실상 김준수, 타쿠야, 강문경 세 사람도 20점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송민준 씨보다는 점수가 높다. 근데 이번 최종 방출자가 4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송민준 씨가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혜성 씨가 사실상 24점보다만 높은 점수, 그러니까 한 27, 28점대만 받는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최종 방출자 4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마 송민준 씨의 팬분들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정말 만에 하나 송민준 씨가 정말 초반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 이건 대이변이고 엄청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가능성을 본다면 뭐 남아있는 가수가 몇 명 안 되지만 남은 가수들의 점수에 따라 아마 탈락과 생존이 갈리지 않을까. 근데 이 남아있는 가수들 중에서 24점대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확률이 김호연 씨가 가장 높습니다. 그 외에 또 어떤 가수가 송민준 씨의 24점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현역가왕2가 시끌시끌합니다. 뭐 낙하산이 갑자기 긴급 투입이 됐네. 그 다음에 또 요번 뭐 계엄 선포 때문에 갑자기 방송이 끝나질 않나. 사건은 또 터졌습니다. 한일 톱10 쇼 일방적인 퇴출 논란까지 터지고 말았다. 일본 출연진 7명의 강제 하차를 통보했다라는 이야기가 단독 기사로 올라온 겁니다. 한일 탑10 쇼 현역가왕 시즌1의 이 출연자들이 이제 일본에서 한 번 더 활동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무려 일본인 출연진 7명이 최근 제작진으로부터 일방적인 하차 통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녹화가 끝난 10월 24일 날 일본인 멤버들에게 오늘이 마지막 녹화다, 앞으로 잘 지내라 라고 통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작가진과 한해 탑10 쇼 스태프들이 함께 했다라고 전해져 있어요. 그러니 최근에도 이 크레아 스튜디오가 60억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일본 출연진들마저 갑질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지금 방출을 해버렸다? 근데 문제가 이 중에 2명이 2차례 촬영분이 더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한일 탑10 쇼 측은 일본 멤버들의 인기가 많아져서 스케줄이 너무 바쁘다, 일정이 맞을 때마다 출연하기로 했다, 오히려 소속사에서 촬영 일정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차 이유를 밝혔고, 특히 제작진 측에서는 이 마지막 녹화를 하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멤버들은 아쉬워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 알고 보니 강제하체? 아닌데? 사실과 다른데? 강제하체설을 MBN 측에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탑10 쇼 측은요, 공식 입장을 냈어요. 멤버들의 강제하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앞선 매체에 나와 있는 마지막 녹화 통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 크레아 스튜디오와 NCH 엔터테인먼트와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권리를 두고 법적 분쟁, 그러니까 크레아 스튜디오, 서혜진 PD 사단과 기존 함께 했었던 업체와의 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크레아 스튜디오와 소송을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던 업체 측에서 일본인 출연진들을 강제 하차시켰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통상 모든 멤버들은 한 프로그램을 시즌으로 12회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케줄이 늘어나서 녹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뭐 대타가 투입되기도 했었다, 출연을 하지 못한 멤버도 많다. 그래서 사실 쉬운 방법은 아니지만 스케줄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어렵게 출연을 하고 있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신뢰를 망가뜨릴 수 있는 허위 사실이 유포된다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현역가왕2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 이거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나아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4명의 방출자 중에 과연 송민준 씨가 포함이 되어 있을까? 진혜성 씨는 어떤 점수를 받을까? 김호연 씨는 정말 낮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많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댓글을 보면 이런 반응들이 좀 지배적이에요. 병이 다 나았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경연대회에서 어떻게 장구치고 콘서트하고 다 할 수 있냐? 방송 잘하던데. 또 어떤 분들은 박서진의 이번 논란은 거짓말이다. 가기 전 히트곡을 내고 싶다라고 한 말이 거짓으로 불거지니 이것을 뭐 조작했다라는 분들, 연예인 스케줄 다 소화해낼 만큼 사회생활이 가능한데 군생활이 왜 안 되냐? 지금은 건강하고 유명해졌으니 그냥 군대 갔다 와라. 자, 하지만 또 박서진 씨의 팬분들은
이미 국가에서 면제를 해줬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냐. 알다시피 박서진 씨가 여기에 대한 이 병원 기록 네이버에 치면 아마 쭉 나오실 겁니다. 이 병원 기록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본인이 공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촉발되지 않았습니까?